말씀 들리시나요? 말씀 들리시면 누가 채팅창에 한마디만 좀 남겨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이고요. TIG 스택 기반의 실시간 M365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제목을 곱씹어 보니 제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시간 M365 모니터링이 실시간이 아닌 게 없는데 왜 실시간이란 말을 썼을까? 좀 후회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같이 들어보시면서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365 온사이트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소개 자료는 제가 요 사진은 저희 상해지사에 가면 1층 로비에 이렇게 얼굴을 찍어서 점수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는 73점을 받았어요. 저희 팀에 있는 다른 선남 선녀 분들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요 밑에 보시면 중국말로 여기 뭐라고 캐릭터가 말하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집에 가서 씻고 자라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메일 주소를 첨부해 놨으니까 혹시 발표 자료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메일로 저랑 연락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재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다루는 세미나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TIG 스택이라고 제목에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라파나 요 세 개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 오픈소스 세 개의 프로그램을 거의 항상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TIG라고 이렇게 앞자를 따서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겹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TIG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검색 엔진에서 TIG 스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도 TIG 스택이 모니터링에 관해서 뭐 가장 파퓰러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TIG와 관련된 뭐 소개 자료나 뭐 기술 문서나 아니면은 뭐 활용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잠깐만요. 저희 PD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저희가 그래프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API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REST API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뭐 컨트롤하는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을 REST API로 지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그래프 API를 활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워쉘입니다. 그래서 파워쉘도 오늘 언급될 부분들의 하나이고요. 파워쉘 개발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발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서 파워쉘 개발하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업무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실제로 개발을 할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관련돼서 공개되어 있는 그 측정 툴 중에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네트워크 어세스먼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팀즈의 그 미팅, 저희가 우리가 지금 팀즈의 이 다자간 미팅을 써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팀즈의 미팅이 그 뒷단의 베이스 서비스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에 팀즈의 콜링, 팀즈의 미팅과 관련된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할 때에 이 툴을 아직도 쓰는 게 유효하고요. 이 툴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뭐 네트워크가 팀즈의 미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뭐 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 툴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네트워크 어세스먼트 툴이니까 약간 오래된 제품이긴 하고요. 팀즈만을 위한 전용 모니터링 툴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미나의 이 세션에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오픈 소스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 스카이프 비즈니스 네트워크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토 핫키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합니다. 오토 핫키는 요것도 사실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고요. 오토라는 이름에서 쉽게 유추가 가능하듯이 RPA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RPA를 제공을 합니다. 바로 앞 세션에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UI를 설명을 들으셨죠. 그 파워 오토메이트의 데스크탑 UI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UI가 더 좋죠.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에 서 있는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이 세션의 주제에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오토하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할 테지만 궁극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그락이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엔그락은 그라파나의 대시보드를 외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라파나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나 PC에다가 그라파나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000 포트의 맵 주소로 접근을 하면 뭐 이를테면 로컬호스트의 3000 포트 이런 식으로 URL을 치면 브라우저에서 그라파나의 대시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0 포트를 서버에서 열어놓으면 회사에 있는 내 PC에서도 그라파나의 대시보드를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네트워크 팀을 설득해서 3000 포트를 열어주면 우리 집에서도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그라파나의 대시보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업 환경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그렇게 이렇게 여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엔그락이라는 HTTP 터널링 프로그램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그락을 PC나 서버에 설치를 하면 굳이 네트워크 포트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지 않아도 엔그락 서버를 통해서 인바운드 오픈 없이 터널링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아니면 내 모바일 폰에서 아이패드에서 그라파나의 웹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엔그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샌드그리드라는 오픈소스, 이건 오픈소스는 아니고요. 사실은 과금 체계가 있는 서비스인데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면 한 달에 하루에 200통의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그 무료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많이 보낼 게 아니면 샌드그리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샌드그리드는 메일을 통해서 얼럿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피스 365에 메일이 있죠. 익스체인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샌드그리드를 쓰느냐? 우리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익스체인지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 팀즈, 오피스 365 이런 클라우드 제품인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러트를 그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건 약간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대상 외에 다른 서비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러트를 받는 그런 체계를 만들 때에는 샌드그리드나 아니면 뭐 샌드그리드와 비슷한 뭐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아니면 오픈 소스 기반의 메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메일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js도 잠깐 뭐 오늘의 재료에 들어갑니다. 노드.js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개발 프레임워크이죠. 개발 서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아키텍처 정리를 한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노드.js가 가장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js 개발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 상황을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노드.js를 끼워 넣어서 좀 더 풍부한 얼러트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의 아이디어를 저희 팀이나 아니면 저희 매니저나 아니면 저희 다른 뭐 에이펙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나 아니면 이쪽에 뭐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얘기를 해보면 사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왜 애저 모니터를 쓰지 않냐? 왜 파워 BI를 쓰지 않냐? 왜 파워 오토메이트를 쓰지 않냐?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 쓰는 것도 괜찮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의 파워 오토메이트나 파워 BI의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이런 저희가 뭐 고객 지원을 하거나 고객과 상담을 해보면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오피스 365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왜 꼭 상무님이 먼저 발견해서 팀장님에게 전화를 하시고 팀장님은 불려 나가서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는 그제서야 불려 나가서 장애를 인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케이스 오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뭐 보면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애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애가 아니고 우리 쪽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문제가 없고 테더링해서 붙여봤더니 서비스는 잘 되고 우리 회사 망해서 해보니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서 취조곤을 합니다. 취조를 하면 네트워크 팀이 어제 뭘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아니면 인프라 팀이 뭐 어제 뭔가를 바꿨다는 것도 알게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방화벽에 필요한 IP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네트워크 팀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사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접속하는 환경을 잠깐 보면 이 장표는 사실은 접속 환경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객이 어떤 네트워크를 타서 우리의 서비스를 접속하느냐를 표현하는 건데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 서버군이 있죠. 저희 서버에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인터넷을 거쳐서 회사망에 들어오고 회사망에서 뭐 회사의 본사에 있는 분들은 본사망을 쓰실 테고 뭐 지사에 계신 분들은 회사 사내망에 있는 지사의 망을 쓰실 테고 해외 지사는 뭐 우리 회사의 전용망을 쓰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뭐 붙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접속 환경에서
사실 이슈는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 뉴욕지사의 뉴욕지사 인터넷의 ISP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네트워크 팀이 사고를 쳤을 수도 있고, 우리 인프라 팀이 뭔가 조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본사는 괜찮은데 지사의 망이 이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끝단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애틀 지사, 뉴욕 지사, 서울 본사, 부산 지사,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를 캐치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을 하면 바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우리가 우리 고객사의 IT 입장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구글에게 물어보죠. 잘 나가는 공짜 모니터링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답변이 TIG 스택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TIG 스택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IG 스택은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라파나라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쌓아서 스택 형태로 쌓아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래프와 인플럭스 DB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라파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대시보드가 있긴 한데 그 대시보드의 UI나 뭐 기능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라파나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역시 인터넷의 유저들은 TIG 스택을 씁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인플럭스 DB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이나 SQL 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시간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센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받는다. 10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계속 받는다라고 치면 그런 데이터를 적재해서 그 데이터를 쿼리해서 보여주기에 가장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인플럭스DB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럭스DB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SQL이나 오라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테이블의 ID 값이 그 시간 컬럼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럭스DB는 시간 계열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는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세팅한 대로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설정을 통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플럭스 DB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주기적으로. 그럼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분마다 오피스 365에 접속이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를 해서 성공 여부를 인플럭스 DB에 쌓아라. 그러면 텔레그래프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오피스 365의 서비스에 계속 접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1분에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를 인플럭스 DB에 뒤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서 저장을 시키죠. 그리고 그라파나는 대시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인플럭스 DB에 있는 데이터, 텔레그래프가 만들어준 데이터가 인플럭스 DB에 들어가면 인플럭스 DB에 있는 데이터를 그라파나로 대시보드로 우리가 뿌려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라파나에서 뭐 차트를 만들거나 이런 차트를 만들면 그 차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얼러트 임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얼러트 임계치를 지정을 하면 그런 얼러트의 임계치를 넘었을 때 우리가 세팅하는 방식대로 얼러트 기능을 동작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IT 담당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API도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좋은 API들이 있습니다. 그런 API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얻어서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프 API를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파워쉘을 쓰게 되고요. 파워쉘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시보드는 서버의 역할이니까 중간에 하나를 두고 텔레그래프는 에이전트니까 요 놈을 분산시켜서 배치하는 아키텍처를 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TIG 스택이지만 텔레그래프를 떨어뜨리고 인플럭스 DB와 그래프하나를 뒤로 빼는 이렇게 2티어로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물론 그리고 그래프하나의 대시보드를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엔그락을 써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래프하나의 대시보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샌드그리드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노드.js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얼러트 채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뭐 시스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보안팀이 사용하는 중앙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관련자들한테 자동으로 SMS를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노드.js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아니면 노드.js가 아니고 다른 어떤 개발 언어라도 개발을 해서 얼러트가 발생을 하면 그 얼러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쏴주든지 아니면 뭐 저쪽 서버에 있는 공유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저쪽 서버가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RPA스러운 것들 만들기 위해서 오토 핫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핫키를 사용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그 API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PC에서 브라우저를 켜서 로그인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고 브라우저를 켜서 웹페이지를 열어서 결제를 상신하고 결제를 승인하고 팀즈 클라이언트를 켜서 팀즈 클라이언트에 로그인을 시켜서 채팅을 누구한테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뒷단의 백엔드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액션하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핫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리하면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를 각 지사나 우리 회사의 엔드포인트들이 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위치하는 곳에 다 뿌려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서울지사, 뭐 인도에 있는 오피스, 호주에 있는 오피스, 뭐 미국에 있는 뭐 지사, 뭐 이런 쪽에서 오피스 365를 쓴다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있는 말단 사원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리포트를 하지 않고 저기 뭐 CXO나 VIP들이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 또 위로 타고 들어오겠죠. 리포트가.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지사나 각각의 우리 회사의 망의 끝단에 다 이제 모니터링을 배치를 하면 문제를 IT가 훨씬 빨리 캐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아이디어 스크립트를 계획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사에서도 뭐 실제로 사용하는 PC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링만을 위한 더미 PC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본사에서 뭐 가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본사 PC, 부산에도 PC를 하나 두고 뉴욕지사에도 PC를 하나 두고 거기에 텔레그래프를 깔아서 그 텔레그래프가
내가 세팅한 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우리 서버에 있는 인플럭스 데이터베이스, 인플럭스 DB에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넣어주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그라파나로 나는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라파나에서 우리가 설정한 얼러트 임계치를 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얼러트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노드.js 여기서 노드.js로 예를 삼았지만 개발한 얼러트 시스템이 SMS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텍스트 파일로 떨어뜨리거나 DB로 직접 데이터를 써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얼러트 시스템으로 웹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뭐 이런 뭐 아키텍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현한 것들을 뭐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구현한 것들은 뭐 제가 고객사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드린 것도 있고 만들어서 POC를 해드린 것도 있고 뭐 만들어서 컨셉을 정리해서 뭐 전달한 것도 있고 아직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뭐 내부 프로젝트처럼 만들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를 위해서 저는 지금 가상머신을 만들었어요. 가상머신을 만들어서 서버 역할을 하는 놈, 서울 본사 PC를 역할을 하는 놈, 부산 지사 PC, 뉴욕 지사 PC 뭐 이렇게 역할을 담당한 몇 개의 PC를 만들어서 몇 개의 PC에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시보드를 뿌릴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오피스 365가 서비스 헬스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헬스 리포트는 각각의 오피스 365 서비스별로 상태를 알려줍니다. 사실 근데 상태는 10단계가 있는데요. 10단계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불, 빨간불, 그리고 노란불 뭐 이렇게 신호등으로 단계를 축소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텔레그래프로 파워쉘을 이용해서 API를 가져와서 뭐 1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고 인플럭스 DB에 쌓아놓으면 인플럭스 DB에 있는 걸 그래파나에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링크를 장표에다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뭐 비슷한 걸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뭐 분들께서는 이 링크들을 참조해서 개발해 보실 수 있고요. 코드도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사용을 해보시면 재활용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시보드는 유세지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지 리포트는 사실 우리가 admin.office365.com admin.office.com에 들어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빌트인을 제공해주는 UCG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예쁜 대시보드 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API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365의 대시보드 화면에 가면 나오는 것들이지만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런 대시보드들이고요. 뭐 첨부된 링크들을 참조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코드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코드들이지만 여기에 있는 걸 참조해서 아까 링크를 참조하시면 만들어서 붙여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 URL IP 업데이트 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 오피스 365가 제공하는 IP URL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오피스 365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방화벽에서 열죠. 오피스 365를 쓰시려면 이 IP와 이 URL들을 방화벽에서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URL이 추가되거나 IP가 추가되거나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변경된
버전의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28일, 2020년 10월 28일에 변경이 된 게 가장 마지막에 변경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무엇이 변경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 API를 활용을 하면 매일 체크를 해서 오늘 5365에 IP 변경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뭐 담당자, 관리자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안팀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나 오피스 365 담당자는 이 메일을 받아보고 오늘은 IP가 변경되지 않았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IP를 추가했네 라고 하면 바로 우리 회사 방화벽에 IP 오픈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알림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 코드를 제가 오픈을 했으니까 코드를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텔레그래프의 기능을 이용하면 HTTP의 접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텔레그래프 지표이고 대시보드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주요 URL에 대해서 접속 체크를 계속하는 거죠. 1분에 한 번씩 계속 접속 체크를 해보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도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뉴욕 지사에서 갑자기 오피스 365의 URL들이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뉴욕 지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뉴욕 지사의 네트워크 이상하구나. 그걸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구축하면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즈 미디어 네트워크 어세스먼트는 아까 제가 맨 처음 장표에서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네트워크 테스트 뭐 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패킷 로스 레이트라든지 뭐 네트워크의 지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라운드 트립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팀즈나 스카이프 비즈니스를 사용해서 원활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퀄리티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임계치가 있고요. 그런 임계치들을 요 대시보드에 설정을 해놓으면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스터디 하시는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하키라는 프로그램으로 팀즈를 자동으로 실행해서 잠깐만요. 예. 오토하키라는 프로그램으로 팀즈를 자동으로 실행해서 채팅을 자동으로 남기는 거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오토하키 스크립트를 만들면 오토하키 스크립트가 돌면서 2분에 한 번씩 팀즈를 켜고 로그인을 해서 1대1 채팅으로 뭐 지정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현재 시각을 남기고 채팅 메시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백엔드로 그래프 API를 통해서 이 1대1 대화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를 가져와서 내가 입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는 뭐 이런 일련의 로직을 계속 반복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대시보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임계치가 넘으면 뭐 이렇게 메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제가 POC를 한 적이 있고 오토하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한국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하키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와 같은 이런 뭔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RPA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영역이 있고 게임의 오토봇을 만드는데 활용하시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커뮤니티가 있고 한국어로도 그 유저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서 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사실 코드가 굉장히 길어서 코드를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자리나 다른 세션을 통해서 뭐 이런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메일 플로우를 검증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 플로우를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보내면 외부로 보냈을 때 우리 회사의 익스체인지 구성, 하이브리드 구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메일 홉이 가서 타고 나가는지, 밖에서 들어오는 메일들이 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서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세스나 플로우의 테스트는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계속 만들어서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살짝 넘었는데요. 오늘 이 세션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M365 디벨로퍼 부트캠프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지금 제 요 링크 혹시라도 뭐 안내 메일이나 저희가 땡스 레터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설문을 좀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뭐 하루 종일 되는 요 긴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세션 스피커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션과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